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딱 한 걸음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미리암 윤기의 지음, 장혜경 옮김, 갈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침내 나쁜 습관을 버릴 용기를 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행동심리 치료 전문가가 안내하는 하루 한 걸음씩 시작하는 습관 훈련을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훈련법을 통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고 작은 성공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활의 효율을 높이고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것 아닌 작은 결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묵은 습관의 원인을 알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고 보상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하여 새로운 습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여러 바꾸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깨닫고 버리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또 실패야 도저히 못 끊겠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푸념들과 그 원인인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잘하며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날씬하고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그 걸음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건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전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행동과 사고 유형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그것을 대신할 긍정적 습관을 키워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의식을 깨워 작은 성공의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이사이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고 상을 주고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크로 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에 1%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입니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동의 절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습관은 좋습니다. 그리고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일상을 조직하여 안정감을 주는 루틴인데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우리의 행동에 족쇄를 채우는 나쁜 습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습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먼저 습관이 어떻게 생기며 습관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은 실제로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 거꾸로 뇌는 습관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뇌의 그 안락한 습관 모두가 우리의 인지와 주의력을 제한하여 행동 변화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정 행동 패턴을 깨닫고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의심하며 가능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유익하지 못한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행동 패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삶은 비현실적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변화가 있어야 시야를 넓히고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입니다. 습관은 돌에 새긴 법령이 아니라 근육처럼 반복 훈련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훈련을 그치면 근육처럼 쭉 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신의 많은 행동 패턴이 현재의 생활과는 더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습관들이 삶에 유익할 리가 없고 심지어 얼른 버리고 싶을 만큼 신경에 거슬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쉬지 않고 새로운 숙제가 밀려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부분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의 유익함을 따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쉬지 않고 도전하면 경험치도 넓어집니다. 그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아직 바라는 수준인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방위폭탄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쓸고 닦고 버리고 정리를 해서 드디어 2시간 만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스템을 통해 애당초 방이 그렇게 어질러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체계지향적 행동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는 바로바로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설거지 그릇이 넘칠 때까지, 입을 옷이 없을 때까지 버티지 말고 그때그때 치우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걸음,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어떻든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순간의 성공이 안겨다 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지속성이 있으려면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세세한 목표를 세우려면 2시간 안에, 오늘 저녁에, 이번 주말까지, 이처럼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달성하고픈 현실적인 목표 5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남들이 칭찬하건 야단을 치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면 됩니다. 딴청 피우는 버릇을 차단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피하라. 두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건 자동화한 과정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뭘 입을지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일 2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긴 글을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둘 필요는 없다. 딩동, 문자가 왔다는 신호,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신호에 바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람 기능을 끄고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꾸 눈이 스마트폰 쪽으로 가면 비행 모드를 설정하거나 꺼내기 힘든 곳에 집어넣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미루지 마라. 미루는 버릇은 목표에 독이 됩니다. 잠깐 몸은 편하겠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못하는데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핑계가 과연 적당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라. 저녁에 내일 처리하고 싶은 작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적으면 됩니다. 자는 동안 자신의 무의식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고민 말고 바로 그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2분 규칙을 시험해 보라. 작지만 중요한 일은 절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입니다. 포모도로 기술을 활용해 보라. 포모도로 기술이라는 시간 관리 방법은 1980년대 개발되었고 토마토처럼 생긴 부업용 알람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부업용 알람이건 스마트폰 알람이건 타이머를 25분에 맞춥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25분이 지나면 잠시 쉽니다. 4번 반복한 후에는 조금 길게 쉬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25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딴 짓을 의식적으로 깨달으라. 목표나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유 없이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바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무엇에 정신이 팔리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뇌는 시급하지 않은 소소한 딴짓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튼튼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동 변화 기간은 습관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습관은 복잡한 습관보다 배우기도 버리기도 더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단 것을 딱 끊기는 어렵지만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거나 먹은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습관은 배우기보다 버리기가 더 힘듭니다. 묵은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면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이 바로 끊어버리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 뇌가 루틴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의지, 자제, 훈련이 빠른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또한 동기가 클수록 행동 변화도 빠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는 명확할수록 좋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준비가 반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심삼일을 넘어 꾸준히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선물에 감탄하는 법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뒷걸음질을 예방하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4가지 전략으로 부담을 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스트레스를 인지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해댑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정서적 위기는 몸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등이 쑤시며 소화가 안 되고 더 심해질 경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근육이 뭉치고 혈압이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거나 식탐이 느는 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짜증이 나고 화가 솟구치며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때에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2. 통제의 노력을 내려놓는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갖 것들을 잽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하루 몇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몇 리터의 물을 마시는지, 심박수는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등등 온갖 것들을 세고 따지고 잽니다. 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하는 일이지만 때론 그 모든 통제의 노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만사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3. 기대를 이야기한다. 세상 누구도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남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근심과 불안, 바람과 요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괜히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기대를 내려놓는다. 최고의 기대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높거나 이루지 못할 목표를 자신에게 요구한다면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특정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이 준비해둔 놀라운 선물들에 한껏 감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씩 행복해지는 마음 루틴 연습을 5분에서 10분 정도면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딱 한 걸음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단념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루씩 조금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